자유민주 사상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경계해야 할 북한의 평화관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김정은 회담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두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의 평화 공세가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인 변화의 수준이며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란 즉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평화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전적인 정의에는 동의하지만 해석이 좀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바로 계급 폭력적 혁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평화관은 곧 남한혁명과 공산해방입니다. 북한도 평화를 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평화관을 전개합니다. 북한에는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한의 비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어 한반도, 즉 조선반도에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남한을 미군이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남한 노동자 계급과 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화 구축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에 종속되어 허수아비 역할을 한 남한 정권도 타도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 바로 북한 당국의 주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는 바로 북한입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한 집단은 바로 수령 절대주의 독재 체제인 북한 김씨 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었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결코 아닙니다. 북한은 이른바 전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위해서 6.25 남침 전쟁을 비롯한 아웅산 폭발 사건, 칼 858 폭파 사건, 갑각계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8만여 건의 각종 테러 도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북침 전쟁을 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선동합니다. 이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며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연출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평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쟁협정과 적화협정으로 전락한 파리 평화협정의 교훈을 되새겨야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반도 체제 구축을 위한 발표문 종전 및 평화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요구하며 합의된 평화 개념에 입각하여 이후에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한 이 평화선언은 사기극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자유베트남, 월남과 공산베트남, 월맹, 베트공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당시에 미국은 공산베트남과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미국은 자유베트남과 공산베트남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년 3월 27일 미국은 자유베트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베트남에는 평화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미군 철수 후 공산 베트남은 총공세를 펼쳐서
55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자유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시켰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되었습니다. 바로 파리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협정, 공산화협정으로 전락한 역사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특히 북한과 같은 수령 절대주의 포갑 공산체제와의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은 전쟁협정, 적화선언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 진영만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 사상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경계해야 할 북한의 평화관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김정은 회담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두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의 평화 공세가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인 변화의 수준이며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란 즉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평화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전적인 정의에는 동의하지만 해석이 좀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바로 계급 폭력적 혁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평화관은 곧 남한혁명과 공산해방입니다. 북한도 평화를 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평화관을 전개합니다. 북한에는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한의 비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어 한반도, 즉 조선반도에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남한을 미군이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남한 노동자 계급과 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화 구축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에 종속되어 허수아비 역할을 한 남한 정권도 타도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 바로 북한 당국의 주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는 바로 북한입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한 집단은 바로 수령 절대주의 독재 체제인 북한 김씨 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었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결코 아닙니다. 북한은 이른바 전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위해서 6.25 남침전쟁을 비롯한 아웅산 폭발 사건, 칼 858 폭파 사건, 가깝게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8만여 건의 각종 테러 도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북침 전쟁을 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선동합니다. 이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며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연출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평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쟁협정과 적화협정으로 전락한 파리 평화협정의 교훈을 되새겨야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반도 체제 구축을 위한 발표문 종전 및 평화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요구하며 합의된 평화 개념에 입각하여
이후에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한 이 평화선언은 사기극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자유베트남, 월남과 공산베트남, 월맹, 베트공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당시에 미국은 공산베트남과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미국은 자유베트남과 공산베트남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년 3월 27일 미국은 자유베트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베트남에는 평화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미군 철수 후 공산베트남은 총공세를 펼쳐서 55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자유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시켰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되었습니다. 바로 파리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협정, 공산화협정으로 전락한 역사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특히 북한과 같은 수령 절대주의 포갑 공산체제와의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은 전쟁협정, 적화선언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 진영만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종북 세력, 짝퉁 진보 세력의 반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민주 사상전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뿌리가 깊고 강한 나무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 및 짝퉁 진보 세력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 김송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